이 검진만 잘 받으셔도 사실은 웬만한 질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아끼면서 내가 불필요한 검사, 하고 싶지 않은 검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민입니다. 건강검진 하면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일단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검진 기간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검진센터 큰 데를 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코스가 있어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A 패키지, B 패키지, 무슨 뭐 중년 여성 패키지, 뭔 패키지 쫙 있는데 패키지에 보면은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꼭 하라고 되어 있어. 또 이거는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돈도 아끼면서 내가 불필요한 검사, 하고 싶지 않은 검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다니던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검사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뭐 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당뇨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젊으신 분들도 뭐 통풍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으면은 그 병원에 가셔서 검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검진이라고 하는 게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항목들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쭉 긁어서 할 것이냐?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의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과 본인을 진료해주는 주치의예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내가 검진이 나왔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상의하셔서 받으시면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알짜배기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자체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10%거나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거는 검진센터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검진센터랑 병원은 달라요. 검진센터는 말 그대로 검진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죠. 그럼 거기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이런 거는 추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 혜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배가 많이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 대장암 검사,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위내시경은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윗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복부 초음파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뭐 우리 흔히 혈관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서 내가 혈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최근에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좀 그래요. 혈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목소리도 좀 자주 쉬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목에 뭐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엄마가 뭐 갑상선암이고 그러면은 갑상선 검사도 추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 40세 정도가 됐으니까 제 만 40세 검진을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유방암 검진도 나오고 그다음에 위내시경도 나오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나오고 자궁암 검진도 나와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배도 아프고 뭐 설사도 자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찾아가서 저 배 아프고 설사 자주 하는데 검진에다가 대장 내시경 정도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하면 대장 내시경 추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간 거잖아요. 제가 불편해서 간 거잖아요. 진료를 보고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데 가가지고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그냥 보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검사는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정말로 아파서 병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병을 꼭 찾아내야 되면은 방사선 노출이 심하더라도 그 병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하고 CT를 찍는 게 맞죠. 그런데 전신 펫CT, 펫C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양성자 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 암 환자들한테서 어디에 전이가 있는지 보려고 만들어 놓은 CT예요. 근데 이제 원체 뭐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하니까 이 암을 진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기 진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뭐 펫CT를 찍기도 하고 뭐 전신 MRI를 찍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검사들은 이미
암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로업,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검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CT를 굳이 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검사를 할 때는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 데도 아픈 데도 없고 정도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는데 굳이 방사선 폭탄을 맞으면서 CT를 찍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초음파 검사는 괜찮아요. 초음파는 우리 아기들 태아 초음파도 하잖아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CT까지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면.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 국가 검진에 CT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폐 CT를 찍어주는데 모든 사람을 다 기준으로 찍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만 찍어주느냐, 폐암의 고위험군. 예를 들면은 우리 폐암 하면은 뭐가 원인이에요? 1번 원인이 담배죠, 그죠? 흡연력이 긴 분들,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꼭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끊으실 생각 안 하고 내가 언제부터 폐암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담배를 최근에 피느냐 옛날에 많이 폈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담배는요 끊어도 폐암의 고위험군입니다. 왜냐면요 담배는 지금까지 폈던 총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끊었더라도 지금까지 폈던 총량이 많으면은 나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30팩이어라고 해서 30감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한 갑씩 30년을 폈어요. 이게 30감년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는 매일 2갑씩 15년을 폈어요. 양은 똑같잖아요. 이것도 30감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30감년을 기준으로 폐암의 위험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진표를 작성을 해서 30감년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정한 폐 CT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CT를 그냥 CT를 찍지 않아요. 최대한 방사선 노출을 적게 하는 저희가 저설량 CT라고 하거든요. 폐 CT 중에서 저설량 CT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30감년 이상의 헤비 스모커, 그러니까 스모커를 그동안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검진의 대상자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는 게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술이죠. 네, 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진에서 간 수치를 보면은 이제 현재 간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그런데 간 수치가 오르지 않는 지방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아주 심해서 이게 염증이 생겨서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간 수치가 오르는 거예요. 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파괴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지방간 때문이든 술 때문이든 뭐 B형 간염 때문이든 C형 간염 때문이든, 그러면은 간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 방출된 양을 저희가 혈액으로 검사하는 게 간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 수치를 흔히 간 기능 검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간 수치는 간 기능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간이 얼마나 파괴가 되고 있느냐를 대변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간이 이제 완전히 간 경변, 간 경화 때문에 쪼그라드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파괴될 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막 술을 마시고 뭘 하고 막 간이 진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의 간처럼 보여도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검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혈액 검사만 했는데 저한테 저 지방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거는 초음파나 CT를 찍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수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뭐 20살, 뭐 30살인데 우리 아들은 무슨 검사 받아야 돼요? 혹은 우리 남편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은 요거 말고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저는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그러니까 검진의 목적은 뭐냐면은 증상이 전혀 없을 때 내 몸 안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지 성적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 무슨 조기 유방암 이런 것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검진을 해가지고 일찍 증상이 없을 때 조기 발견이 되면은 사망률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뭔가가 불편해요. 암 때문에 불편한 거면은 이미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다 퍼져가지고 생존율을 높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은 특정 질환이 없으시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국가건강검진, 이 국가건강검진을 해주는 나라는 정말 없어요. 만 20살만 되면은 국가에서 건강검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검진만 잘 받으셔도 사실은 웬만한 질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진의 항목 자체도 잘 정해놓은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질환이 없고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렇지만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최소한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검진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뭐 20살, 뭐 30살인데 우리 아들은 무슨 검사 받아야 돼요? 혹은 우리 남편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은 요거 말고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저는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일단은 20대, 30대에는요. 큰 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식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운동도 부족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과식 폭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아요.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뭐 30대 이상의 절반은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환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는 혈액검사는 꼭 꼬박꼬박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있잖아요. 뭐 당 수치라든지 뭐 혈압도 재봐야 되고 뭐 간 수치라든지 뭐 콩팥 기능, 고지혈증 검사 이런 것들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30대 여성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봐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병원 자체가 약간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방암이랑 갑상선암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30대 정도 되시면은 유방암 검진이나 갑상선 정도는 여자분들은 한 번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흔한 암이고 다른 암들은 저희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 생존율을 따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기도 하고 약간 만성질환처럼 돼버렸어요. 뭐 반대로 말하면 재발이 잦다는 얘기도 되겠죠. 조기에만 잘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암이기 때문에 저는 30대 정도면 유방암 검진 정도는 받으셨으면 좋겠고 갑상선 검사는 한 번쯤은 여성분이라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뭐 콩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정도는 40, 50대에는 한 번씩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0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검사 되게 많죠. 그런데 한 번쯤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거든요.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혈관이 좀 괜찮은지 이 경동맥이라고 하는 게 뇌혈관으로 가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좋으면 뇌혈관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동맥은요, 또 성질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랑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경동맥이 안 좋으시면서 평소에 뭐 심장 쪽에 뭐 가슴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뭐 큰 병원도 가보셔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는 한 5, 60대부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60대 이상이라면은 요즘에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머님 안 걸렸으면 좋겠는 병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그러면은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에요. 치매예요. 치매가 가장 무섭대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인지기능 평가를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설문지로. 꼭 뭐 머리에 MRI 찍고 CT를 찍을 필요 없고요. 그런 치매에 관한 검사 정도는 한 번쯤 하셔서 치매가 조기에 진단이 되면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되게 리저너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상피 화생, 화심성 위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겠고, 물론 당연히 뭐 이전에 내시경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받았으면 그 권고에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미국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내시경 했는데 깨끗해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10년 있다가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시경을 받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의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문의를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내시경도 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고, 의료비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보다는 내시경을 좀 자주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의 자연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몇 년 뒤에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적어도 암이 생기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암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관암, 인터벌 캔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젊은 분이 제가 다시 내시경을 해보니까 대장암이 정말 크게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좀 젊으신 분일수록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용종을 떼시거나 선종을 떼셨으면 그래도 한 2년 있다가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 4, 5년 있다가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죠. 근데 대장 내시경은 장정결을 잘 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열심히 제가 들어가면은 안에가 깨끗해야지 장벽이 깨끗해야지 제가 잘 봐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잘 봐드리고 싶은데 장정결이 안 돼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음식 조심하시라고 하고 약 잘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뭐야, 뭐 의사가 뭐 자기가 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정결을 안 해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마나한 검사가 되는 거죠. 장정결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안 나와서 내장은 내가 비워야 된다. 남이 대신 못 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장을 내가 좀 잘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 정결제가 4리터예요, 4리터. 그러면 저녁에 2리터, 새벽에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뭘 드렸냐면은 이렇게 석유 들통 같은 거, 이거 다 마셔야 된다고 들통을 들려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1리터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 맛없는 물 도저히 못 먹겠다. 먹다가 토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알약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장정결하는 게 좀 많이 편해졌고, 또 그럼 알약은 물약보다 효과 없는 거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알약이 효과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약에 있는 가루를 이렇게 꽁꽁꽁꽁 뭉쳐가지고 알약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위벽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위가 아파요. 이게 너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출혈성 위험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약 정결제를 드실 때는 꼭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는 그 맛없는 건 참겠는데 물 자체를 많이 먹는 거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물을 적게 드시는 가루약, 물약을 드시는 게 차라리 낫고, 나는 물은 먹을 수 있는데 나 도저히 그 맛없는 물은 못 먹겠어,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알약 정결제를 드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